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촌 국제통상팀의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2023년은 ESG 정착의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SG 의무 공시 표준안 확정, EU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 지침 도입,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등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EU가 탄소중립산업법 구상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어서 ESG에 큰 영향을 주는 세계적 흐름 또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저는 ESG 중 특히 환경 관련 이슈가 국제통상법적 관점에서 새로운 통상규범으로 확고히 정립되었고, 이에 따라 환경 관련 주요국의 규범 동향은 개별 기업듯이 반드시 관리하셔야 하는 리스크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본 시간 목차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 문제는 더 이상 이념적인 목표가 아니라 개별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하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근거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법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인데요. 먼저 기후변화 대응, 특히 탈탄소로 구체화되는 환경 문제가 국제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 것은 2023년 4월 최종 성안된 탄소국경조정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편 작년 하반기 국내외적으로 뜨거운 감자였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이러한 경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규범 소개에 앞서 저는 환경 문제가 국제 거래의 영역, 즉 국제 비즈니스 차원의 문제로 정립된 사실을 전통적인 통상의제와 대비하여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통적인 국제 통상의제는 자유무역, 공정무역, 비차별주의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먼저 자유무역은 타국의 물품이 수입될 경우에 수입국은 사전에 약속된 관세를 부과하라 라는 명제입니다. 달리 말하면 각국은 사전에 약속된 범위 내에서의 관세 부과를 통해 이를 통해서만 국내 시장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수량 제한 금지 원칙이 있는데요. 즉 수입 쿼터와 수출 쿼터를 설정하는 조치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공정무역은 가격의 인위적인 조작을 금지한다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로 덤핑을 금지하고요. 두 번째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합니다. 전자는 수출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부당한 염가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수출국 정부가 수출 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금전적 조치를 시행해서 해당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킨 것을 지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국제 경쟁력이란 해당 기업 상품의 가격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죠. 마지막으로 비차별주의는 최애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로 요약됩니다. 전자는 상품의 수출입에 있어 어느 국가가 부여한 가장 유리한 대우를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도 부여하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수입품이 일단 관세 및 통관 절차를 마치고 나면 국산품과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제들은 세계무역기구 체제로 대변되는 다자무역주의 규범의 규범적인 틀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자 싶은 것은 각 개념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러한 명제들이 1차적 수범자가 모두 WTO 회원국, 달리 말하면 국가이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WTO 회원국은 WTO 가입 시 약속한 바에 따라 관세를 외국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부과해야 되고, 수출입 쿼터를 설정하여서는 안 되며, 타국 기업의 반덤핑 행위에 대하여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상계 관세가 금지됩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의제를 기초로 최근 새로운 이슈들이 통상의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하시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급망, 환경, 노동 및 인권, 이러한 의제들이 새로운 국제거래의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도 규범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전통적인 통상의제와 대비하여 유념하셔야 할 점은 이러한 신통상 이슈들의 1차적 수범자는 전통 이슈와 달리 개별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공급망 이슈와 관련해서 각국이 도입한 법령들은 자국 내 기업으로 하여금 물품 생산 등 개별 기업 활동에 포함되는 공급망에 관한 실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사 후 공시하도록 하며 ESG 부정 요소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를 예방 또는 완화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 관련하여 탄소 국정 조정 제도를 예를 들면 제품 생산에 소요된 탄소 배출의 비용을 유럽연합의 기준에 따라 지불하지 아니한 상품은 EU 국경 통과 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EU 시장으로 진입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 및 인권과 관련하여 미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을 예를 들면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강제 노동 관련된 제품이라고 추정되는 제품은 미국 내에 수입 및 입항이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이상 살펴본 국제거래 통상규범 변화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신통상의제들은 과거 국가 간의 조약으로 규율하였던 내용을 개별국의 국내 법령으로 규범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둘째, 신통상규범들의 1차적 수범자는 국가가 아니라 개별 기업이 되었습니다. 결국 국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개별 기업들은 각 수입국이 도입 및 실시하는 각종 규제 또는 혜택 제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수입국의 각종 신규 조치들은 환경 문제에 관련하여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즉, 앞으로의 환경 이슈, 구체적으로는 환경 오염 또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은 개별 기업들이 반드시 관리하셔야 되는 이슈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주요국들이 앞다투어서 개별 기업들에게 기업 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기후 변화에 대한 고려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유럽연합의 탄소 국정 조정 제도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개별적인 법령의 검토에 앞서서 개별 국가가 도입하는 각종 환경 규제의 규범을 목적에 따라 분류해 봤습니다. 먼저 좌측에 규제형이 있고 우측에 보상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EU의 탄소 국정 조정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모두 환경 관련 법안이지만 각 규범이 목표로 하는 바는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자는 규제형, 후자는 보상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전자, 즉 탄소 국정 조정은 EU 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런 조건 성취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후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친환경 사업을 하신다고요? 그럼 미국으로 와서 하십시오. 사업하시는데 힘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라는 취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일국이 도입한 규범을 다른 경쟁 국가가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좌측에 보시면 2021년 7월 EU가 탄소 국정 조정 제도를 도입을 발표하자 1년 뒤인 2022년 7월 미국은 비슷한 내용으로 청정 경쟁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2022년 8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표하자 유럽연합은 2023년 1월 비슷한 내용으로 탄소중립산업법을 발표한 것이죠. 이제 EU의 탄소국경 조정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탄소국경 조정제도의 탄생 배경을 간단히 살피겠는데요. EU는 그동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환경 규제를 시행하면서 소위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을 자처해 왔습니다. 그러자 상당수의 EU 기업들이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 규제가 EU보다 약한 국가로 생산 체계를 이전하고 해당 국가에서 물품을 생산한 후에 다시 EU 영내로 상품을 발입하는 형태의 사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탄소 배출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탄소 배출 거래제도 등으로 강도 높은 탄소 배출량 감축 규제를 시행 중인 EU를 피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기업으로 산업이 이전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EU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탄소 배출이 이전되는 이러한 현상을 카본 리퀴, 탄소 누출이라고 정의하면서 탄소 누출 현상으로 인해서 EU의 탄소 감축 노력이 형해화되고 전 지구적 관점에서 환경 규제가 덜한 국가에서의 탄소 배출량이 증가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무력해지고 있어서 문제다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EU는 이와 같은 탄소 노출 현상을 저지하고 자국 산업의 이탈을 막겠다는 보관으로 탄소 국정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탄소 국정 조정의 작동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을 보시면 그 탄소 국정 조정 제도의 작동 방식을 개관하실 수 있겠는데요. 먼저 EU 영내 생산업자가 탄소 국정 조정의 탄소 적용 대상 상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EU의 기후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EU의 ETS,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 따라야 하는데요. 그에 반하여 EU 외의 생산자는 탄소 국정 적용 대상 상품을 생산한 후에 EU로 진입할 때는 EU의 기후 기준에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즉, 이 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EU 영내의 생산자와 마찬가지로 EU 시장 내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EU의 기후 기준 준수 여부는 생산자가 해당 상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발생한 탄소 배출과 관련하여 EU ETS에서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였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을 수입하는 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EU 영내에 위치한 생산지에서 본인이 부담한 탄소 배출 비용을 증명해야 됩니다. 만약 EU ETS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수입업자는 해당 상품별로 내포된 총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금액의 탄소 배출 증명서를 EU 권한 당국에 제출하여야 해당 상품을 EU 시장 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탄소 국정 조정 증명서는 수입업자가 EU 권한 당국으로부터 금전으로 구입하는 형식으로 발급받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이 제도는 EU의 탄소 배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EU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게 되는 제도로서 규제형 제도에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2023년 4월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EU 집행위원회, EU 이사회, EU 의회라는 3개의 EU 입법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안이 성안된 것인데요. 먼저 적용 품목 관련하여서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입니다. 그중 우리나라의 대EU 수출 기준에 비추어 살펴보면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관련된 산업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되는데요. 그 이전까지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보고 의무만 부담하게 됩니다. 무상할당권 관련해서는 2026년에 폐지가 개시되고 2034년에 완전히 폐지된다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배출 범위 관련하여서는 간접 배출도 포함하되 포함을 위한 세부적인 조건은 향후 발표됩니다. 여기서 간접 배출이란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전기 생산에 수반되는 탄소도 계산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2022년 8월 16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발효되었습니다. 이 IRA라고 불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의 제조 부활, 그리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형성, 미래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정리됩니다. IRA는 총 4,370억 달러 규모의 재정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방향에 대한 투자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법 이름만 보아서는 이것이 왜 환경 관련된 법안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IRA는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표된 총 투자 계획 예산 중에서 84.44%가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에 할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먼저 정부 재정 적자 감축액인 3천억 달러를 제외하고는 4,370억 달러를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3,690억 달러가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규 친환경 에너지에
전체 예산의 84.44%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IRA의 계획은 IRA의 주요 인센티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칼럼에 제가 주요 인센티브를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 언론을 통해 가장 알려진 것이 이 네 번째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 외에도 사실 가장 예산이 큰 청정전력투자 세액공제 509억 불, 그리고 첨단제도 생산 세액공제 160억 불도 우리 기업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인센티브 제도일 것입니다. IRA는 전체 지원 금액의 3분의 2가량이 세액공제 형태로 10년에 걸쳐서 장기간 진행됩니다. 즉, 대부분의 정부 주도에 의한 연단위 계획의 갱신으로 설비 투자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인센티브로 제공된다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관심이 많고 참여도가 높은 태양광의 경우에는 민간 및 개별 사업 분야가 모두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10년 동안의 장기적인 인센티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미국 시장을 염두에 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은 미국의 수출 또는 미국 내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를 확대한 요인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IRA 인센티브 중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IRA와 친환경 자동차, 즉 전기 자동차에 관하여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청정 자동차에 대한 세액 공제는 광물 기준과 배터리 부품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부여됩니다. 여기서 우려 대상국에서 핵심 광물이 추출, 가공, 재활용되거나 부품이 제조 또는 조립된 경우에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핵심 광물 충족 시에는 최대 3,750달러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이는 구체적으로 배터리에 포함된 핵심 광물 가운데 가격 기준으로 4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되거나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10%씩 높아져서 2027년에는 80%까지 기준이 상향된다는 점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배터리 부품 기준도 최대 3,750달러의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돼야 하는데 이 기준 또한 점점 높아져서 2029년 이후에는 100% 이상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어야 합니다. 다른 인센티브 중 하나로 IRA와 신재생에너지에 관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RA는 다양한 신재생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 및 생산 세금 공제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재생에너지 생산 및 투자 세액 공제의 일몰 기간을 연장해서 혜택을 지속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청정 수소나 원자력, 그 다음에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의 경우에도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별국의 환경 국내법들이 우리 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먼저 탄소국경 조정제도를 예를 들면 최종 법률안에서 EU ETS 배출권 무상 할당의 전면 폐지 시기, 이 제도의 과도 기간에 주목하셔야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배출권 무상 할당은 2034년에 완전히 폐지되고 2026년부터 폐지가 개시된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EU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요구하는 정보를 다각도로 검토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등록처에 대한 보고 의무는 수출업자가 아니라 EU 영내에 있는 수입업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EU의 수입업자와 긴밀한 정보 공유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국내 기업이 부담하는 탄소 비용에 상응하여 개별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탄소 국경 제도 인증서 구매 의무가 차감될 수 있도록 공조하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EU 내에서 구체적으로
차감 의무에 관한 이행 법률의 소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미국의 IRA는 미국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의 청사진이고 최소한 10년간 유지된다는 점에 대해서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IRA가 상정하는 특별한 조건을 갖추어야지 동제도가 제공하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세부 규정은 현행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하위 지침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가령 미국의 생산 표준, 예를 들면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더 잘 파악하고 인지하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은 제가 미국이 시행 중인 생산표 중의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이 마크는 저희 모니터나 컴퓨터에서 많이 보신 기억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은 제조사의 자발적 라벨링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환경보호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비자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를 도와주기 위한 취지인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의 조건을 갖춰야지 IRA의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침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번 시간 준비한 강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